아멘. 네,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즌2 첫 번째 제가 놓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전에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18년도인가? 그때 이제 류 목사님이 인물 연구해라. 인물 독서해라.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해야겠다. 내가 쟁취하겠다. 저 축복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랩런트한테 소개해야 될까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도서들 보면서 이제 인물들의 목록 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조지 카버. 그래서 제가 시즌 2에는 한 몇 강의 정도는 인물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지 카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CVDIP를 찾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CVDIP를 찾았는가 그걸 우리가 미리 보기 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으로 여러분 먹는 그 땅콩으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인물이었어요. 네, 땅콩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름은 조지 카버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저분이 갖고 있던 그 땅콩 그 싹 발아한 거 이제 그런 게 전시되어 있고 한데 이분은 그 미국의 제1대 그 식물학자 그리고 이제 농학자이고 과학자 그리고 계몽가 그리고 교사고 합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조지 카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좋아하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도 좋아하는 그런 이제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그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자기의 일에 능숙했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자기 일에 능숙한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조지 카버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 사람한테 미션이 하나 심겨졌어요. 그게 어떻게 심겨지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인 노예로 태어났고요. 그 1864년 한 그 조그만 작은 소농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막 그랬는데 그 이제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막 그 흑인 인신매매단 이런 게 있었대요. 노예를 이제 인신매매해서 다른 데다 팔고. 근데 이제 아기 때 갓난아기 때 얘도 이제 납치가 됐는데 이 주인이 저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해서 이제 간신히 살려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이제 죽게 됐는데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아기만 간신히 살려왔어. 그래서 이제 거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노예 해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카버랑 그 카버 형이 있었는데 너네 이제 자유야. 이제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애기들인데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해서 이제 완전 식구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버가 병약했어요. 그 형은 되게 튼튼하고 막 그 주인 일도 도와주고 농장 일도 도와주고 했는데 얘는 너무 병약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 사모님 일을 도와준 거야. 농장 그 사모님 주인 사모님 일을 도와준 거야. 그래서 집안일을 주로 했대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바느질하고 남자인데 남자 흑인 노예인데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숲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제 그 주인 어른 도와드리고 쉬는 시간에 숲을 나가서 막 자연을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비는 왜 오지? 꽃은 왜 피지? 어떻게 해서 피는 거지?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하고 혼자 나름대로 조그마한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가든이 있잖아요. 정원이 거기 막 죽어가는 식물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막 연구해가지고 살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식물 박사로. 거의 한 10살 미만인 그 나이 때 식물 박사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주인 어른이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 갔는데 학교가 있네. 와, 그래서 막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막 식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돌아가지고 주인한테 저거 배우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흑인은 학교를 못 가. 충격이 돼서 왜 학교를 못 가지? 흑인을 위한 학교가 없어. 그래서 완전 이제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동네에 또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 막 흑인들이 막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걸 본 거예요. 나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름이 링컨 학교인데 나 저기 가겠습니다 해서 12살 때 집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형하고도 이제 안녕하고 이제 나는 공부하러 갈 거야 해서 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12살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제 무작정 그 학교가 있는 동네로 가서 그냥 무슨 허름한 마구간 같은데 이제 가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너 여기서 뭐하니? 해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잘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그럼 내 일 도우면서 그냥 공부해.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와킨스라는 분의 이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좀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집안일 전문가잖아요. 집안일을 막 도와주면서 그래서 먹고 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이 마리아 와킨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안일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해. 애가 흑인이고 애가 나이가 어리지만 똑똑해. 그래서 이제 그 와킨스 부인이 조지야, 이름이 조지 카버니가, 조지야 너는 좀 달라. 너 지금 공부하고 싶지? 그거 계속해.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이제 이 와킨스 부인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에 막 잡혀 있고 그럴 때 지금 해방을 받았지만 노예로 있을 때 리비라는 어떤 흑인 여자가 몰래 자기한테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전혀 흑인들은 거의 글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 배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배워. 그리고 그 리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우리 흑인 동족들한테 좀 가르쳐 줘. 우리 다들 못 배워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탁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 흑인 동족들을 살려야겠구나. 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이제 실제 그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갑니다. 네오쇼라는 동네에 있는 그 학교를 갔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가르치는 게 그냥 읽기, 그냥 산수. 근데 그거 몇 개월이면 다 떼버린 거야.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얘가 속도가 빠른데 좀 더 알려주세요 하는데 야 흑인이 뭘 더 배워서 뭐하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다른 지역을 또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 집에서 이렇게 가사일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막 수준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조지 카버가 그 동네 이렇게 책을 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불량배들이 너 이 새끼 무슨 책을 들고 다녀 흑인 새끼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구타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가 되었어. 근데 며칠 뒤에 또 다른 흑인이 또 다른 불량배들한테 막 구타당하고 막 살해 위협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 흑인이 살 곳이 없구나. 흑인이 배울 것도 없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도 지금 내 목숨도 위험하구나. 이거를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게 상처를 입고 또 그 지역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이제 조지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또 가사일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막 하는데 나름대로 또 이제 그냥 공부도 하고 연구 스스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인디언을 만났는데 그때 인디언들이 땅콩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땅콩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몰랐죠. 땅콩이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1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지역에 가서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부부를 만나서 시모 부부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세탁소 일을 하셨나 봐요. 그걸 도와드리면서 이제 또 학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시모 부부가 하는 그 세탁소하고 자기도 세탁소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탁소 안에다가 식물 연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화학 관련된 거 어떻게 하지? 혼자 또 한켠에다가 이렇게 연구소 같이 차려놓고 세탁을 할 때 이게 때를 어떻게 더 잘 빼지? 막 자기 혼자 연구하고, 식물 이게 어떻게 해야 더 잘 자라지? 또 혼자 연구하고, 세탁소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입학 오세요 했어. 그래서 이제 시모 부부한테 인사드리고 나 저 이제 대학 공부하러 갑니다. 갔는데 총장이 딱 보자마자 흑인이네? 흑인이네? 너 흑인이라는 말 안 했잖아. 또 입학 취소. 가자마자 입학 취소가 돼요. 이거 완전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완전 낙심하고 막 그런 찰나에 이제 소문이 돌아요. 야, 저기 어디 그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거기 땅을 경작을 하고 하면은 몇 년 지나면 그 땅을 그냥 소유권을 준대.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내가 식물 박사잖아, 식물 의사잖아, 나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그 평야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일을 자기 농장을 막 차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다 정리를 해요. 그곳에서도 계속 스스로 연구도 하게 했지만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한 10여 년 넘게 이 친구가 방황을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계속 했어요. 일도 하면서.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아이오와 주에 가가지고 이제 가사일 전문가잖아요. 요리사로 활동을 해요. 막 요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 근처 지역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사 부부가 이 청년이 노래를 너무 잘해.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를 해요.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 이거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조지가 막 조금 손을 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부인이 나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보니까 이 애를 보면 볼수록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지, 너 대학 가. 이제 저 예전에 대학 실패한 적이 있어요. 흑인을 받아주는 대학이 없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추천을 해줄게. 그 의사 남편이 추천해줄게. 그래서 심프슨 대학이라는 곳에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갔어. 막 떨리는 마음을 갖고 또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총장이 우리 학교는 당신처럼 도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인에게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2번째 학생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을 했는데 거기 전공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피아노하고 미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술 전공이니까 미술 수업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그 담당 교수님이 버드 교수님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흑인이 와 있으니까 네가 뭐 얼마나 하겠어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림도 너무 잘 그려. 특히 식물 이런 거 너무 잘 그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조지가 자기가 선인장을 접붙임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가 그 그림을 가져가요. 왜 안 돌려주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돌려주지? 알고 보니까 그 교수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거를 보여주려고 가져간 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원해학 교수야. 그래서 이 청년은 원해학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딸이 2 교수가 얘를 원예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일로 와봐. 너 지금 이거 피아노 미술 해봤자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나 식물 연구가 하고 싶어요. 원예학. 네, 우리 아버지가 원예학 교수인데 우리 그 아버지 학교로 오래요. 가.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 농가대학 그 당시에 그 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편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이랑 학업 병행을 하면서
이제 석사까지, 학사 석사까지 따게 됩니다. 저게 그 조지가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제 계속 이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학사 따고 이제 석사까지 하고 이제 교수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여기저기서 지금 나를 초청하고 막 돈 많이 준다고 오라고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리아 아줌마, 아까 와킨스 부인, 마리아 와킨스, 그 부인이 준 말이 딱 떠올랐어요. 네가 배운 거를 우리 동족들한테 가르쳐라.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보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터스키기 대학이라는 학교라는 곳인데 흑인들을 위한 학교인데 여기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흑인들을 도와주고 얘네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농장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글을 가르쳐주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보고 이제 그 조지 카버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거 여기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모든 돈과 명예가 다 뿌리치고 이제 그 터스키기 학교로 갑니다. 그때 부커 워싱턴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돈이나 지위나 명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합니다. 와서 흑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버림받은 흑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제 부커 워싱턴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조지 카버는 이렇게 답장을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유 있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는 내 삶의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터스키기 학교 주변 이제 흑인들이 다 목화 재배를 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는 목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시기였는데 목화를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목화가 땅에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땅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3년 지나면 그냥 다 목화가 막 소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들 또 이제 굶어 죽고 약간 그런 악순환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버가 목화 말고요 콩을 심으세요. 그래서 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땅콩 심으세요. 여러분들 아는 그 잘 알고 있는 그 땅콩 심어라. 땅콩 이거 왜 하냐? 그냥 애기들 뭐 그냥 간식으로 먹는 그 땅콩 왜 심으냐? 아니 땅콩 심으세요. 그러면은 땅이 살아날 거예요. 다른 작물들은 그 이제 땅 속의 질소 성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래서 땅이 다 죽어버리는데 땅콩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열매를 키우고 다시 좋은 영양을 땅에다가 준대요. 그래서 땅이 살아나게 하는 그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콩. 그래서 콩을 심어라. 그래서 이제 다들 안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학교를 만들어서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땅콩으로 만든 음식들 먹이고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땅콩 농사 지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땅콩을 이제 많이 심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대박이 나서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콩이 많은데 이 집도 콩 대박, 저기도 땅콩 대박인데 이거 어디 가서 팔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지 카버가 내가 땅에 살리는 거에 초점을 두었는데 실은 이걸 어떻게 소비하고 해야 될 것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대요. 방법이 없잖아. 이 집도 땅콩 풍년, 저 집도 땅콩 풍년인데 누가 사주겠어요?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하면 이제 가치가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분이 서밋타임을 가졌어요. 숲을 좋아하니까 새벽 아침에 숲속을 딱 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때 기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했어. 그거를 이제 카톡 형태로 내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이 세상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네 그 조그만 수준 가지고, 네 작은 수준 가지고 뭘 큰 걸 알려고 해.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 그럼 세상 말고 하나님,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어요? 아직도 큰 거 물어보고 있어. 네 수준에 맞는 작은 거 얘기해. 작은 거 물어보렴. 그 하나님, 땅콩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이 땅콩 왜 만드신 거예요? 날 괴롭히려고 왜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이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콩을 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냥 한 달 넘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다 이제 분해를 하고 녹이고 끓이고 막 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걸 다시 식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해를 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시 합성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반복을 했더니 사탕도 나오고 땅콩 버터도 나오고 분말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방부제, 연고, 뭐 크림, 종이, 단열재, 연탄, 대리석 등등등 땅콩 하나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 만들었냐면 105가지 음식물하고 200가지의 새로운 그냥 공산 제품, 그냥 일반 상업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완전한 재창조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것도 자원을 주셨는데 또 주신 게 뭐냐면 합성에 축복을 주셨다. 재합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요거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덕분에 그 땅콩을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잖아요. 일반 상업 제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콩 회사들도 막 세워지고 이걸 또 판매하고 농장이 또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화 산업에 주로 이렇게 작은 분야에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 농산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노예는 그 목화 재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을 먹일 거를 주기 위해서 땅콩을 키웠는데 그 땅콩으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그 농산물을 가지고 화학 실험을 하고 합성하고 이제 이런 분야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 농산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의 시초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랩넌트를 키워낸 것처럼 우리는 어떤 랩넌트 키워야 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랩넌트 서밋을 키워야겠다. 이분이 이제 땅콩 분야, 식물 분야에 이제 권위자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막 에디슨이 막 자기 회사로 막 와서 일하라고 막 $100만, 아무튼 엄청난 그 연봉을 막 요구하고 이제 주겠다 했지만 이 사람은 안 가고, 그리고 헨리 포드 자동차 그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쌓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했지만 여전히 흑인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산물하고 관세법,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서 지은 농산물을 이제 올리려면은 다른 데서 오는 그 농산물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 관세법을 하는데 이제 초청이 됐어요. 땅콩에 관련돼서 강의 좀 해달라.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에이씨 무슨 흑인이, 근데 한 이제 5분밖에 이 사람한테 시간이 없는 거야. 5분 한 2박 3일을 기다리게 해놓고 5분 발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받지만 올라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 땅콩 이제 이거 산업을 지켜야 됩니다. 관세법 요거를 이제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콩 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막 하다가 77번째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무슨 땅콩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확 듣다가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카보 박사님 도대체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만물을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조지 카버가 어떻게 해서 그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걸 이제 훑어봤는데
그렇다면은 조지 카버처럼 우리한테도 문제가 오잖아요. 어렸을 때 왔던 문제들처럼. 그 문제가 우리한테도 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평, 불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하면 우리의 뇌가 그 상태로 가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저런 불신앙도 성취가 되어져요. 우리 뇌가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 문제 올 때는 이거를 재해석해서 봐야 된다. 그 고난이 나에게 미션이 돼요. 흑인 노예로 있던 것이 나에게 미션이 돼요. 여러분한테 닥친 문제가 여러분의 미션이 돼요. 그걸 가지고 말씀,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미션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때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누가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 아니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 우리 동정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창근이가 먼저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고 우리 후대가 바뀌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1부 메시지 때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 재분배하고 미리 보고 갔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미리 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말씀으로 재해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나의 CVDIP를 붙잡고 이번 주간이 마지막 그 찬스입니다. 그래야 다음 24년도에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CVDIP 없으시다. 이번 주간이 그 절호의 찬스니까 CVDIP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토리예요, 이게. 그래서 책 나오면 많이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엘리트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시스템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일들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시즌 2입니다. 그죠?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데 1년이에요. 1년 속에 CVDIP가 보여지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지시가 되고 그때부터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밤잠 못 자고 해온 거예요. 그죠? 이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죠? 인생을 뒤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자빠져 자는 사람도 있지만 커피 먹으러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에 밤잠 못 자고 이거 왜 하느냐. 그죠? 인생을 뒤바꾸는 싸움이라니까. 그거 묶어서 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서밋들을 세워 일으키는 방향이 되고 길이 돼요. 그죠? 해보지 않은 건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실제 훈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지 카바라는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괜히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죠? 내가 병약했던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그죠?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생각의 틀에 있습니다. 불평, 원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는 틀을 바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 예정하셨어.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영적 자세, 그죠? 벨롬이 되는데 영적 자세, 서밋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지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유 목사님이 제가 렘넌트 사상을 가진 자가 렘넌트다라고 하니까 유 목사님 요즘에 하시죠. 서밋 사상을 가지는 사람이 서밋이야. 그죠? 너 자신이 서밋이라고 착각을 해. 그게 시작이야.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막 불만 갖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 수준 갖고는 못 이기죠. 그죠? 그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사고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